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현. 구해줘 빌딩의 안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디를 파헤쳐 볼 거냐면 구독자분께서 석촌동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석촌동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물인가요? 석촌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거래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은 94.47평, 건폐율은 53.5%, 연면적은 281.06평, 용적률은 225.8%,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거래 가격은 59억, 평당가는 6,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근생, 그리고 4층, 5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에요. 평당가가 6,200만 원으로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매가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용적률이 25%, 약 25평이죠. 혜택을 받은 건물로 주차도 8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32년 정도 된 건물로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상층부 아까 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으로 매수 시에 그건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또 대출이 규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 건물의 상태 그리고 추천하는 밸류업은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건물 외관만 보면은 전체 이제 올 근생 건물처럼 보여요. 안에 내부 주택도 내력벽체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면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에 굉장히 수월한 구조 상태일 걸로 보여요. 코너 자리에 가시성이 너무 좋게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엘리베이터 넣으면 너무 명확하게 월세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주변 지역에 상권이 적절하게 이제 주거 공간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 라인에서 제일 좋은 근생 건물이지 않을까. 지금 외관에 어쨌든 유리가 있긴 한데요. 요거를 외관적으로 좀 더 손봐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저는 화강석과 저 유리의 조화가, 유리도 썬팅이 너무 짙고요. 조금은 좀 예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유리도 좀 투명하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저 화강석 마감재도 좀 바뀌어서 뭐 산뜻하게 신축 건물처럼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예상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상권이 있기는 하지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9억 기준으로 봤을 때 1층은 9에서 10 정도 받으실 거고 위쪽 부분은 그 언더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자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셨을까요? 매각된 그 전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그냥 매입을 하셔서 최근에 파셨다 이 정도만 아는데, 예상을 했을 때 98년도에 평당 한 1,5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한 14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취득세와 지금 최근에 법인으로 하셔가지고 법인세 정도 계산을 해보면 10억 3천 정도 세금을 부담을 하셨을 거고요. 차익에서 계산을 해보면 30억에서 35억 정도 남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법인이 바로 매입을 하셨을 때 80% 대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을 한 38억 정도 하시고, 그다음 실투자금은 25억에서 한 27억 정도로 매입 가능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분께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구역은 2종 일반 구역 지역인데 이 바로 옆에는 준주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앞에는 3종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서 잘린 거예요. 아이고. 이 구역이. 그래서 개발을 했을 때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올려서 받는다고 해도 평당가가 오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조금은 이제 평당가가 아쉽긴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5,500에서 6,000 사이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건물 상태 너무 좋고 건물 면적도 너무 잘 나와요. 300평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강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월세가 3,500, 4,000 맞춰지는데, 이 지역의 월세들이 갖는 기대 수준보다 조금 더 약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과감한 막 투자를 해서 월세를 막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건물도 크고 공사비도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건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15m 대로변에 위치한 70억대 거래 사례이고요. 대지 면적은 127.44평, 건폐율은 49.4%, 연면적은 236.18평, 용적률은 135.93%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76억 4천, 평당가 5,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이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이 건물은 노후화되어 보이지만 주택이 없는 전체 올 근생 건물이에요. 그리고 127평으로 대지가 굉장히 넓죠. 예, 그리고 63평 정도의 지하 공간이 있는 건물이고요. 노후화되어 있지만 주차가 4대가 가능합니다. 4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위반 건축물이 존재해요. 1층 판넬 부분.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주택이 없다라는 게 또 좋은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거 밸류업 하면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2종 일반인데 용적률이 135%예요. 그래서 한 계층 정도 증축을 해도 용적률에 지장은 없을 것 같고, 한 계층 정도 증축을 하려면 주차 대수를 한 대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뒤편을 보고 있거든요. 뒤편은 3층이 전형적인 주택의 형태네요. 3층이 면적이 크잖아요. 전면은 근생의 형태로 지어졌고 뒤편은 주거가 붙어 있어요. 해를 잘 받는 남향 쪽에 주택을 뒀어요. 단독주택 같은 건물이 3층에 딱 올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일부는 내력벽체가 좀 있는 예, 그런 건물로 인지가 돼요. 대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 한 층을 주택으로 쓰지 않고 나눠서 또 이렇게 앞뒤로 좀 네.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좀 반전이 있는데, 그러면 주차는 지금 뒤에 있는 면적 그리고 판넬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저걸 제거하면 좀 공간이 나올까요?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7대는 실질 주차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 이 건물을 밸류업해서 외관을 바꾸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이 건물은 조금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에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2차선 도로치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시설, 뭐 학원시설, 신축 건물들도 꽤 있고요. 저는 여기가 완전히 큰 대로변은 아니지만 대로변의 성향을 갖고 건물이 지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의원 갖춘다 생각하고 시원스럽게 유리 사이즈 크게 키워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예상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많지는 않은데요. 바로 옆에 건물이 신축이 돼서 지금 임대를 구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1층이 NI가 20만 원 이상으로 잡혀져 있는데 아직 현재 공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높게 잡아놓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9억 기준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평당 NI 9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맞춰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매도자분께서는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셨을까요? 19년도에 48억 4천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23년에 76억 4천에 매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매입하셨을 때 취득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 23년도 매각하셨을 때 양도세가 6억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차익이 한 18억에서 19억 6천만 원 요 사이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으로 매수했을 때를 가정을 하면요, 감정가는 이 매수하신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왔으리라고 예상은 돼요. 거기에 80% 대출을 받는다고 예상을 했을 때 현금 20억에서 25억 사이 정도면 매수 가능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이 건물을 합리적인 금액에 어떻게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 저렴하게 사신 거는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 건물이 신축 후에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인데 평당가가 8,700만 원에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5,90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헬리오시티 바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이 초등학교를 2개나 끼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수요는 많은데 평당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평당가를 좀 주고 사셨으니까 대출 비율을 조금 낮추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오랜 기간 들고 가시다가 나중에 매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대로변은 아니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로가 앞으로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임차가 갖춰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뒤쪽은 약간 주거 중심의 골목 느낌인데 앞뒤로 다 좋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임대라든지 이런 건 안정적일 수 있는데 월세가 높지 않아서 대출 비율이 만약에 높으시면 적합한 상품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대출 비중이 좀 낮고 꾸준한 월세 수익, 안정적인 월세 수익,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땐 좀 좋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월세 확 올려서 짧은 기간에 돈을 벌겠다? 이렇게는 좀 어려운 건물 상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건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90억대 거래 사례이고요. 대지 면적은 84.12평, 건폐율은 51.69%, 연면적은 251.51평, 용적률은 298.97%,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거래 가격은 98억, 평당가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 건물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이 전혀 없는 올 근생 건물이고요. 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준주거 블럭만 지역주택조합으로 심의가 통과되어서 그 용적률이 600% 중반에서 700%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용적률 혜택은 좋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역주택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단독 개발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억 1천에 매입을 하신 이분은 알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무리수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을 알고 이제 이 지역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물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좀 밸류업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건물은 좀 멀쩡하니 너무 잘 지어 있고 제가 보기엔 내력벽이 없는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이 굉장히 이제 수월한 상태로 보이는데 리모델링만 해도 월세는 상승이 되고 지하철역 가까우니까 오피스로 굉장히 무난하고 지금 보시면 전면 주차도 되게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건물 활용도는 높은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네이버 지도를 제가 지금 보면서 했는데 여기에 떠야 돼요. 이 지역에 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떠야 네이버에서 떠야 진도가 확실히 많이 나은 건데 아직 그게 뜬 정도는 아니고요. 되게 좀 오래 걸리는 지역주택 조합이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신축은 분명히 허가가 안 날 거고 네. 리모델링으로 잘 하셔서 월세 구조 갖춰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예상 임대료 어떤가요? 1층임에도 불구하고 당 임대를 보수적으로 10에서 11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상층부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NI 한 5에서 6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자분께서 얼마의 시세 차익을 좀 보셨나요? 2010년에 38억 4천에 매수하셨고 22년도에 98억에 매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1억 7,6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법인세 13억 1천만 원 예상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은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가 대비해서 한 50%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매수하신 것 같은가요? 이 지역이 개발이 요 블럭만 지금 지역주택으로 묶여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결론까지. 그래서 이걸 견디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비율을 좀 낮춰서 내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평당 이미 1억이 넘게 이 지역을 매수를 하셨으면 대출이 없다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이자에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임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여기는 뭐 사실은 지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버티기 지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봤는데 안이사님께서 지역주택조합의 심의까지 통과된 지역이라니 갑자기 저 버티기 건물로 됐어요. 네. 적당한 수준의 공사비 투자해서 버티기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은행이자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청 주신 석촌동을 좀 파헤쳐 봤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지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서가 이해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을 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또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어.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절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네.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네. 거고 어.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네.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아, 이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네.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